안녕하세요. 유니스터디 유기화학 조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유기의 첫 시간이네요, 여러분. 결합과 구조라고 하는 제 1부서부터 유기화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는요, 여러분, 반덴 스트럭처, 여러분 제목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일반화학적인 고찰이 상당히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화학을 잘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챕터를 다소 어렵지 않게 여러분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합과 구조, 그리고 산과 염기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자, 챕터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학에서는 여러분 보통 acid and base가 어느 챕터에 나오나 여러분? 산과 염기라고 한다면 보통 후에 나오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어도 여러분 속도론이나 평형 이후에 산과 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책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 1권 중에 2권 또는 3권까지 있으면 아마 3권에 포함될 파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유기에서는 여러분 결합과 구조와 산 염기가 가장 앞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일반화학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지만 일반화학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다 끝내지 않았을지라도 유기화학의 도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단원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한 구성, 여러분 다소 이런 것들이 일반화에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으나 일반화학을 좀 잘 아시는 분일지라도 꼭 스킵하지 마시고 이 챕터에 대한 구성을 같이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자, 결합과 구조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 첫 레벨에 대한 학습은요. 자, 이 실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실험은 182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1828년 유명한 학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이 학자의 이름은 벨러예요. 여러분, 벨러라고 하는 학자가 유기화학의 태동을 알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전엔 유기화학이 없었냐? 뭐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유기물에 해당하는 합성을 하지 못했지만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여러분 신의 영역에 있던 불을 인간한테 준 것처럼 이분도 역시 뭐 했어요, 여러분? 신의 영역에 있던 유기물을 인간의 손에 주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저 화합물의 이름은 사이안산 암모늄이에요. 자, 저희는 유기화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마 영어식 이름을 꽤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아모늄 사이아네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아모늄 사이아네이트를 가열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로 만들 수 있다? 유리아, 칼바마이드, 카보닐 다이아마이드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합물 이름은 그래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기물의 최초의 합성이 오줌이네요,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어떤 유기물을 합성한 게 신체관계 대사의 폐기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를 합성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암모늄 사이아네이트는 그러면 유기물이 아니고 요소는 유기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시 암모늄 사이아네이트는 그래요, 무기물이 됩니다. 하지만 유레아는 누가 돼요? 유기물이 돼요. 자, 여기서 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라이프 얼거니즘이라고 해서 생체 관계 대사에 관여하는가 관여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생물 속생설처럼 생물에서만 생물이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비슷했어요. 옛날에는 유기물에서만 유기물이 나온다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 하지만 요 1828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네, 유기화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은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가 되겠지만 요 유기화학은 아직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최신의 화학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꾼다는 기준에 왜 아모늄 사이아네이트가 그럼 무기물일까요? 자, 애들이 하고 있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 됩니까? 네, 애들이 하고 있는 결합은 이온 결합이 됩니다.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하나요? 네, 그래요. 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소금처럼. 하지만 유기물로 되어 있는 유레아는 무슨 결합을 갖고 있다? 네, 공유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이런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몰리큘,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라이프 얼거니즘이라고 하는 생체 관계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은 소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물론 소금은 시약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설탕과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자, 해서 뭐 하는가 하면 드디어 인간의 손에 유기물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유기화학이라고 한다면 탄소에 관계되는 비교적 복잡한 화합물들의 대사 관계, 화합물들의 변화 관계를 다루는 학문을 저희는 유기화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형적인 유기물에 대한 특성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유기물의 특성은 자, 쭉 건너가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기화합물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공통적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성이 있나,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유기화합물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유기화물은 탄소를 갖고 있으며 거의 모든 화합물이 수소도 갖고 있습니다. 수소를 일부 안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도 존재할 수 있으나 사실 대부분은 수소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한편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에 대한 명칭도 있어요, 여러분. 일명 탄수화물 또는 탄화수소라고 하는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요 탄소와 수소가 가장 주요한 유기화합물의 구성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거 되고 두 번째 모든 탄소는 다 몇 개의 결합을 갖고 있다? 테트라발란트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테트라발란트 4개의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4개가 가든지 이중결합이 되든지 단일 결합과 삼중 결합이 되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모두 4개의 줄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성이 되겠고요. 이런 걸 우리는 테트라발란트 카본 4가탄소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질문, 여러분 산소는 몇 가죠? 산소는 여러분 2가가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가. 보통 결합을 2개 한다. 이런 식의 가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화물에는 다른 원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소를 갖다 우리는 3번 일명 헤테로 원자 또는 헤테로 원소라고 그래요. 헤테로 아톰은 누구누구 존재할 수 있을까? 네, 밑에 보이죠? 질소, 산소, 인, 황 또는 할로젠과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로전, 옥시전, 포스포러스, 설퍼, 할로젠 또는 메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다 후에 가서는 작용기라고 하는 어떤 펑셔널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탄소로만 되어 있는 사슬은 약간 밋밋해요. 별 반응성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헤테로 원소들이 구성이 되면 이제는 화학 반응의 수행하는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물질을 저희는 작용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 어떤 유기화합물들은 뭘 갖고 있어요? 네, 사슬형 구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길게 뻗은 체인, 또 하나의 구조는 고리 모양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기물에 해당하는 그냥 대략적인 특성을 한 4개 정도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일단 뭐가 있어요? 탄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수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그 이외에 뭐가 있다? 헤테로 원소들이 더 결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다 나중에 작용기라고 할 수 있다. 탄소는 4개의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인 또는 고리 모양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대표적인 화합물들이 몇 개 좀 띄고 있네요, 여러분. 일명 뭐 과당이라고도 하죠. 프럭토즈의 구조도 있고요. 예. DNA를 이루고 있는 또는 RNA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구조 중에 하나죠. DNA는 저 중에 산소가 하나 없어서 데옥시리보스라고 하겠지만 라이보스 또는 아미노산 중에 프롤린이라든가 호르몬 중에 있는 여러분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여러분 뭐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일명 마약이라고 하는 이런 헤로인 같은 게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물질들이 여러분 아마 유기학 다 끝나고 나면 지금이야 그냥 뭐 사각형, 뭐 육각형 등등 하는 선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저와 함께 여러분 유기학이 다 탐방이 끝나고 나면 각 구조가 다 뜯어서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헤로인을 보면서 어떤가요? 벤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가 고리 구조가 여기 4개 더 있으며 아민이 있고, 알켄이 있고, 에스터가 2개 있고, 사이클릭 이서가 있구나 등등 하는 거를 여러분 뜯어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 잡고 있으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투영해서 여러분 쭉 다 보게 되면 코끼리의 세밀한 구조를 다 볼 수 있듯이 화합물도 이해되는 시간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유기화학에 여러분 최초로 저희가 다루게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오비탈이에요. 자, 한때 여러분 원자는 보어 시대까지, 보어라고 아시죠, 여러분? 닐스 보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에 의해서 얘네들은 아마도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밝힌 적도 있지만 사실 보어는 수소의 제왕이었고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 또는 기타 다른 다전자 원자들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오비탈이 됩니다. 현재는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학자 이후로 해서 어떤가 하면 저희는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거에 해를 구하고 있어요. 자, 그 파동 함수의 해를 지금은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반화학의 고급 파트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 아마 물리화학을 하시게 되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실 거예요, 여러분. 방정식 다 푼 해를 저희는 갖고 왔어요. 자,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한 100만 개 이상에 해당하는 여러분 조립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해만 가지고 와서 답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운영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비탈에 대한 추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기화학에서 가장 주요한 오비탈은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어요. 뭐 d오비탈이 간간히 관여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유기 1, 2에서는 크게 쓰이지 않을 거예요. s오비탈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오비탈, p오비탈 두 가지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오비탈에 해당하는 그림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저 붉은색의 구 모양으로 생긴 오비탈이 S 오비탈이 됩니다. 이 구형이 되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이 돼요. 그래서 1층에 있으면 1s, 2층에 있으면 2s, 3s, 4s 등등 하는 여러분 점점점 구 모양으로 커지는 오비탈이 존재하며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책자에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아령 모양의 p 오비탈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더 나가시면 뭐 d나 f 오비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한번 다시 보면 자, s 오비탈은 구형입니다. 1s, 2s, 3s 전부 구형이에요. 하지만 p 오비탈은 아령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팔자 모양에 해당하는 아령형을 갖고 있고 방향성은 구형이 방향성이 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s 오비탈은 그냥 스페리컬 x, y, g축으로 다 균일한 방사 방향이 돼 있지만 p 오비탈은 세 축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px, py, pg. 잠깐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얘들 세 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x축으로 표현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y축으로 할게요, 여러분. y축, 여기도 y축이 있다고 할게요. 이쪽도 y축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또 하나의 축이 더 있으니 g축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g축이 있다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칠판에 앞뒤로 나간 축이야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x, y, g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이 있다면 얘에 대해서 맞아요. px라고 하면 이렇게 x축으로 가는 것, py, pg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이렇게 로브가 하나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또 하나의 부분은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했죠. 초록색에 대한 부분으로 할게요. pi, 그 다음에 pg. 라고 해서 여러분 p 오비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한 세 종류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임의로 색깔을 달리했죠. 맞아요. 얘네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하이젠베르크의 방정식을 다 풀게 되면 해가 두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얘네들은 누가 다르다? 위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시게 될 게 페이스라고 해서 위상이에요. S오비탈은 위상이 한 가지예요. S오비탈도 물론 누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구형이 되거든요, 여러분. 동그란 구형이 되는데 이렇게 표시되는 걸 갖다 저희가 플러스의 위상입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위상이 나오는 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겠고요. 얘에 대한 위상을 누구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S오비탈에도 여러분 위상의 종류는 두 개여야 할 수 있겠으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위상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P오비탈은 위상이 아예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죠. 보라색 부분을 제가 의무의로 플러스라고 한다면 초록색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이 각각 나뉠 수 있고 위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 같은 위상끼리는 겹칠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풀어준 학자들이 직업이 여러분 물리학자겠어요? 화학자겠어요? 생물학자겠어요? 또는 지구과학자겠습니까? 이 학자들은 전부 물리학자였어요, 여러분.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해가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입자설과 파동설 중에서 얘네들을 파동설로 풀이한 학설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파도를 갖다 생각했을 때 두 가지에 해당하는 파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잔잔한 물결에 위쪽으로 올라간 파동을 우리가 플러스에 해당하는 파동으로 얘기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파동을 마이너스의 파동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파동이 서로 같이 겹치면 보강간섭이라고 하죠. 보강간섭. 보강간섭은 여러분 물리적인 개념이고 화학적인 개념에서는 보강간섭을 우리가 반딩 오비탈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결합 오비탈. 하지만 제가 지금 그린 그림처럼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는 마루가 가요. 또 한쪽은 누가 가요? 골이 가요. 마루하고 골이 겹치면 그때는 아마 깨끗하게 뭐 할까요, 여러분? 얘네들에 해당하는 그림이 아마 사라질걸요? 물론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로 아마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의 위상은 아예 사라져요. 이러한 간섭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화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할까요? 반결합 오비탈. 그래서 뭐 하나? 반딩이 있는가 하면 안티 반딩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색깔 놀이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위상끼리는 결합. 서로 반대 위상끼리는 뭐 한다? 반결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호감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반감이 되겠죠. 그거와 비슷하게 얘네들은 위상에 대한 차원이 좀 달라요 라고 하는 걸 유기학에서는 좀 주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편 얘네들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마디라고 하고요.
일명 뭐 노드라고도 하죠. 이 노드라고 하는 마디가 s 오비탈은 실제로 뭐 하는가 하면 es 오비탈부터 노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보통 뭐 방사상 마디라고 해서 일정한 구 껍질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까지는 뭐 유기학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s 오비탈은 1s 오비탈은 참고로 그냥 완벽한 스피리컬 구가 될 거고 마디도 없어요. 자, 하지만 p 오비탈은 전부 다 각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앵귤러 노드라고 해서 각도 마디가 존재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요 축을 G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P G축. G축에서 어느 각도까지 가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각도 마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PG 오비탈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PG 오비탈이라고 할까요? PG 오비탈은 G축으로부터 해서 어떤가 여러분 쭉 90도가 넘어가면 XY 평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도마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여러분 여기 X축, 이쪽을 Y축, 이 축을 G축으로 해서 정했어요, 여러분. X, Y, G축. 제일 마지막 오비탈이 그러면 PG 오비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D 오비탈까지는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색깔놀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겹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비탈의 색깔놀이를 했기 때문에 얘들끼리 겹치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될까? 결합이 생기는 거죠. 나하고 너하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 상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타믹 오비탈이에요. 원자 오비탈이지만 너나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 결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 호감이라 그랬죠? 둘이 결합해서 더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죠.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결합하는 두 가지 양식이 생겨요. 하나는 정면 겹침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결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예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 정면 겹침이라고 할 거예요. 자, 헤드 투 헤드라고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대로 겹쳐요. s 오비탈과 s 오비탈이 여러분 그대로 겹치는 상황을 갖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s 오비탈과 s 오비탈이 겹쳐서 만약에 얘네들의 위상이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래. 그러면 보강 간섭이 돼요. 결합 오비탈, 반딩 에모가 생깁니다, 여러분. 반딩, 결합 분자 오비탈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위상이 같은 거죠. 너 뭐 좋아해? 너 짜장면? 나 짜장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겹쳐서 보강 간섭이 돼요. 하지만 너 뭐 좋아해? 너 짜장면? 난 짬뽕. 이렇게 되면 어떤가? 서로 반감이 생기고, 물론 반식시켜서 인간은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서로 반감이 생겼을 때는 어떤가요? 둘 사이에 노드가 생겨요. 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표현법을 우리는 각각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위쪽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서로 보강 간섭이 됐어요. 시그마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일명 여러분 이렇게 쓰면 요건 라지 시그마가 되죠. 라지 시그마라고 해서 수학에서 여러분 아마 더하기 할 때 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저희는 스몰 시그마 쓰겠습니다, 여러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딩 에모가 돼요. 한편 시그마 반드에 대해서 또 하나의 결합이 생겼죠. 이거는 서로 뭐 할까, 여러분? 두 원자 핵에서 최대한 서로 뻗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바깥쪽으로 전자 밀도가 생기는 이런 오비탈을 우리는 시그마 스타 반드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결합 오비탈, 또 하나는 누가 됐어요?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일반화학적인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유기화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원자와 원자가 만났어요. 아마 얘들이 뭐 할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은 곳? 이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전자가 놓여서 두 원자 핵을 묶어줘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애들이 있어서 어떤가? 가족을 돈독하게 해줘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화목하고 뭐 하나 더 안정한 가정, 안정한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이 반딩 에모라고 했죠, 여러분. 이 반딩 에모 안쪽에 원자 핵과 핵 사이에 뭐 한다, 여러분? 전자 밀도가 클 수 있습니다. 전자 밀도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한 결합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 밀도를 저희가 따로 그냥 이제는 일렉트론 density라고 써서 여러분 E로도 꽤 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쓸 표현이라서. 유기화학 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결합할 확률이 더 커서 전자는 원자 핵 사이에 놓일 확률이 비교적 클 거야. 들뜬 상태가 아니라 바닥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편 이렇게 전자가 양쪽 바깥쪽으로 갈 확률은 아마 가장 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바깥쪽 부분은 일렉트론 덴시티가 뭐하다, 여러분? 아마도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 유기화학은 전자밀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전자밀도가 큰 부분으로부터 화살표가 시작돼요. 전자밀도가 작은 쪽으로 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화학결합이 화살표가 많아지고 유기화학적인 메커니즘이 여러분 쭉 나오면 헷갈려요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결국은 가진 자가 없는 자 쪽으로 전자를 주는 학문이구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쪽은 electron density rich라고 할 수 있고 electron density poor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또 하나의 결합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s 오비탈은 이렇게 정면 겹침밖에 없지만 또는 누구도 가능하다. 사실은 p 오비탈도 그런 식의 겹침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p 오비탈을 따라 해볼게요, 여러분. p 오비탈과 p 오비탈에 해당하는 겹침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에 p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p 오비탈도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자,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뭐 하는가 하면 서로 다가서려고 해요. 자,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다가섰을 때 얘네들의 위상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 호감으로 같을 수도 있고 반감으로 다를 수도 있겠죠. 자, p 오비탈과 p 오비탈에 접근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얘네들도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자, 얘네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잘 겹칠 수 있는 것들. 아마도 이 안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영역이 뭐였어요, 여러분? 서로 같은 위상으로 돼 있으면 보강 간섭이 될 거예요, 여러분. 두 축상에서의 보강 간섭. 아니요, 두 축상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상쇄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강 간섭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여러분. 캔디 모양으로 가운데가 불룩해질 거고요. 이런 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라고 할 거고 여기는 상쇄되어 있는 어떤 오비탈 쪽으로. 캔디 모양으로 어때요, 여러분? 이쪽.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아마 대략적인 원자 핵은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점 찍는 위치쯤 이런 위치쯤에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과 핵 사이에 보라색의 전자 밀도가 풍성하게 되는 게 보이죠. 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될 수 있는가 하면 서로 전자 밀도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가서 어떤가요?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의 위상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맞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최대한 원쪽으로 여러분 뻗어져 있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상쇄됐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자 핵 사이에는 전자 밀도가 놓이지 않아요, 여러분. 놓이지 않고 차라리 어디가 되나, 여러분? 원자 핵에서 벗어난 쪽으로 전자 밀도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똑같습니다. 얘에 해당하는 오비탈을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얘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거고 위쪽을 시그마 스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스타. 이와 같이 모든 오비탈들이 일단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정면 겹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 이제는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어느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파이 결합에 대한 겹침은 측면 겹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옆쪽으로.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또는 뭐 웨이스트 투 웨이스트라고도 해요, 여러분. 허리 쪽에 해당하는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그림은 임의로 그린 그림이지만 뭐 돼 있어요, 여러분? 붉은색, 파란색 이러면 뜻이 맞는 거죠. 이런 식에 해당하는 결합으로 생긴 애들이 붉은색끼리 푸른색끼리 뭐였어요, 여러분? 둘 다 보강 간섭이 돼 있죠. 이런 결합을 저희는 파이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얘를 파이 결합, 파이 반드 라고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 p 오비탈 있죠? 얘만 뒤집어봐요, 여러분. 얘만 위아래를 바꿔요. 얘만 위아래를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포개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가? 파란색과 붉은색이 가까이 하게 돼 있고 얘들은 교집합이 사라져요. 위쪽과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파란색이 이쪽에 있어서 서로 벗어나 있어요. 파란색과 붉은색은 반발합니다. 네, 이 오비탈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를 우리는 파이 스타 반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결합 오비탈이 될 수 있고 반결합 오비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전자 밀도는 어느 부분에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런 부분에 뭐 할 것이다? 네, 일렉트론 덴시티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일렉트론 덴시티가 리치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밖에 나가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일렉트론 덴시티가 얘는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렉트론 덴시티가 이런 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풍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굉장히 추상적이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게 존재하는 게 존재하긴 존재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여러분 쉽게 이게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두 개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정면 겹침, 시그마 결합. 정면 겹침할 때 두 원자 핵 사이에 전자가 놓일 확률이 큰 오비탈, 사실 마땅한 거죠. 이걸 우리가 반딩 오비탈. 두 원자 핵 사이에서 뒤쪽으로 벗어나 있는 시그마 스타 오비탈 또는 측면 겹침에서 어떤가 하면 원자 핵 사이에 그래도 어떤가 여러분 양쪽 위아래로 두 원자 핵과 약간 벗어나 있지만 전자쌍이 있는 경우가 파이 결합, 두 원자 핵 사이에서 뒤쪽으로 청력으로 밀린 결합이 파이 스타 오비탈이구나 라고 하는 건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밑에 요 칸을 좀 채워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결합에 해당하는 유형부터 볼까요? 네, 시그마 결합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정면 겹침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정면 겹침. 파이 결합은 어떻게 겹친다고요? 네, 측면 겹침. 네. 그래서 여러분 시그마 결합밖에 없는 건 S오비탈이에요, 여러분. S오비탈은 파이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오비탈 이후로는 시그마 결합을 할 수도 있고 파이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결합력. 시그마 결합의 결합력이 강해요. 파이 결합의 결합력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최초의 한 시그마 결합이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는 악수하고 꽉 잡고 있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추가로 한 여러분 이 하이파이브는 하이파이브 하듯이 하는 이 파이 결합은 그 결합보다는 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대 결합수 시그마 결합은 단 한 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이 결합은 최대 몇 개까지 존재한다? 그래요. 두 개까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시그마 결합했어요, 여러분. 요 축 하나. 그러면 또 결합하고 싶어요? 더 친해지고 싶어? 파이 결합하죠. 양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파이 결합, 이렇게 파이 결합. 두 개의 파이 결합이 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최대 결합은 당연히 삼중 결합까지 가능해요. 사중 결합이 없다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추가로 겹친 이 결합들은 조금 더 약한 결합이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고요. 결합을 잘라봐요, 여러분. 시그마 결합을 자르면 통이죠. 그대로 누구로 잘리나요? 원형으로 잘립니다. 하지만 파이 결합을 자르면 다시 R형으로 나올 거예요. 팔자 모양으로 잘린다는 거죠. R형에 해당하는 그림. 공유 전자쌍에 위치는 시그마 결합은 두 원자 핵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결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그마 결합했으면 파이 결합은 위, 아래 또는 여러분의 앞, 뒤 쪽으로 가죠. 네, 얘는 어디서? 핵간에서 벗어납니다. 핵간, 핵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간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됐네. 그럼 이 설명이 되겠네요, 여러분. 누구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핵간에서 벗어나는 이 결합이 결합력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약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원자 핵 사이에서 강하게 전자를 잡고 있으면 강한 결합이 되겠지만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핵 사이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원자 핵을 잡아당기는 힘이 비교적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따로 쓰진 않겠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여러분 누가 될까요, 여러분? 시그마 결합만 갖고 있는 화합물은 강해요. 시그마 결합은 강한 결합이 되니까 반응성도 그닥 세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처럼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은 약한 결합을 하나씩 또는 둘은 갖고 있어요. 이런 화합물들이 어떤가요? 화학 반응의 반응성이 더 세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케인이라고 하는 단일 결합 화합물을 나중에 다루실 거예요. 알켄, 알카인보다 오히려 반응성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왜? 다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을 구분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정면 겹침, 측면 겹침.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다 강한 결합이고 하나. 자, 그리고 보다 약한 결합이고 최대 두 개까지 가능하다와 각각 반딩 에모와 안티 반딩 에모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숙지하세요, 여러분. 한편 전자밀도는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반딩 에모의 전자밀도가 더 풍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유기화합물들에 해당하는 구조식을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유기화합물로 바로 가기보다 일반 화합물들이 어떠한 결합을 갖고 있지라고 하는 연습을 일반화학적인 고찰을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결합수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롭게 배우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2주기나 3주기 원소에 대해서 한번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윗줄부터 가면 이주기 원소에서 여러분 리튬부터 수소 화물로 해볼게요. 자, 첫 줄 LiH를 쓰겠습니다. 수소화 리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또는 리튬 하이드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BeH2 수소화 베릴륨 또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라고 할 거고요. 세 번째 BH3. 자, BH3는 여러분 웬만하면 이름을 아시길 바라요. 딴 애들은 유기물이 아닌데 보레인도 유기물은 아니지만 많이 쓰이는 화합물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름은 보레인이 됩니다. 보레인. 한때는 보란이었는데 보란 듯이.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애인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다 통일시켰죠. 그래서 보레인이라고 할 거고요. 자, 4개짜리 화합물은 CH4. 네, 제가 그래도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메테인이 됩니다. 한글은 메테인. 뒤에서 아마 얘 시리즈가 쭉 나오겠죠, 여러분.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전부 유기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이 메탄. 지금 메테인이라고 하겠죠, 메테인. 자, 15족으로 가면 NH3 암모니아. 자, 이제는 쓰는 걸 바꾸죠. H2O 물. 끝으로 가서 HF까지 가서 하이드로전 플로라이드 또는 뭐 하이드로 플루오릭 애시드, 불화수소, 플루오린화 수소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반드시 아셔야 될 것. 뭐가 돼요, 여러분? 네, 결합수. 그대로 결합수가 얼마가 돼요, 여러분? 저 위에 써 있는 숫자들이 딱 보이겠죠, 여러분? 아, 누가 된다? 네, 1, 2, 3, 4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1, 2, 3, 4 그리고 3, 2, 1. 다시 내려가네요, 여러분. 제 위에 족이 여러분 1, 2, 3, 4, 5, 6, 7족까지 가고 있는데 결합수가 그대로 증가하지 않아요. 왜 결합수가 증가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당연히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탄소 이후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죠. 자, 탄소 이후에 있는 애들은 질소의 비공유가 1쌍, 산소에는 비공유가 2쌍, 플루오린에는 비공유가 3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어떤가요, 여러분? 비공유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 참고로 여러분 일반화학적인 룰이지만 뭐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룰이죠. 예,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옥텟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로 결합을 더 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얘네들을 살짝 주기를 바꾸어서 이제는 3주기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3주기 원소로 할 거고 3주기 원소는 또 수소화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불화물로 할게요. 플루오린이랑 한번 결합해 봅시다. 자, 리튬 밑에 누가 있는가요? 소듐이 있어요. 예. NaF. 불화 나트륨 또는 소듐 플로라이드가 있습니다. 소듐 플로라이드. 그다음에 마그네슘 플로라이드. 예, 불화 마그네슘, 플로린화 마그네슘. 네, 그리고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예, 플로린화 알루미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엔 그대로 규소가 되겠죠. Si. SI에 여러분 F 붙이면 누가 될까요, 여러분? SiF4라고 해서 아마도 테트라플로로실레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스포러스죠. PF3, 3불화 포스핀, 3불화, 아마 트라이플로로포스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포스포러스 뭐 트라이플로라이드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되나, 여러분? 황이죠. 설퍼 다이플로라이드. 마지막으로 ClF까지 가서 얘네들도 똑같네요, 여러분. 결합수가 얼마가 돼요? 1, 2, 3, 4, 3, 2, 1로 같은데 안에 괄호가 더 있죠, 여러분. 그래요. 얘네들은 최대 결합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실리콘서부터 좀 달라져요, 여러분. 실리콘은 F를 4개뿐만 아니라 F를 5개 또는 6개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리콘이 그렇게 갖는 건 매우 흔하지 않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포스포러스부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포스포러스는 인은 누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PF5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펜타플로로포스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5불화 포스핀이 될 수도 있겠네요. S는 SF4도 있고요. 최대 누가 되나? SF6까지도 가능해요. 6플로리나 황, 그죠? 설퍼 헥사플로라이드도 가능해요. 클로린은 몇 개까지 들어갈까요, 여러분? CL이 된다면 그래요. CL은 F 7개까지도 가요. 결합수가 훨씬 더 늘어났음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얘네들도 여러분 전부 누가 있겠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2개, CL은 3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이 다 있어서
각각 옥텟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옥텟을 초과하기도 하네요, 여러분. 자, 얘네들의 규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칸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쪽에 대한 칸 이렇게 세로줄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줄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화합물들이 있죠,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화합물들은 참고로 무엇이던가 이온 결합을 하던가 또는 모대에 있는 화합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옥텟이 좀 깨져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아예 요거까지 구분할까요, 여러분? 얘를 더 구분해서 이 왼쪽에 있는 요 화합물까지 다 구분해 버리면, 네, 맞아요. 이 왼쪽에 있는 저 화합물들은 전부 무슨 결합에 가깝다? 네, 이온 결합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전부 이온 결합. 자, 그래서 이름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돼요? 리튬 하이드라이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보레인, 메테인.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그죠? 예. 수소와 리튬, 수소와 베릴륨, 보레인, 메테인. 공유결합 화합물은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음이온, 양이온 부르듯이 안 하죠. 그래서 보레인으로 이름이 딱 새로 붙네요. 자, 여기도 소듐 플로라이드, 마그네슘 플로라이드, 사실 뭐 알루미늄 플로라이드도 여러분 당연히 누구로 들어갈까? 네, 아마 이온 결합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공유 결합성은 있기 때문에 이 공유 결합성에 있는 요 가운데에 낀 이런 물질들은 다 뭐가 될까, 여러분? 여기 특히 보레인이 되겠죠, 여러분. 보레인이라든가 사실은 뭐 알루미늄까지 포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화합물까지 포함시킨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불완전 옥텟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옥텟을 딱 한 칸 앞두고 간 거죠, 여러분. 오른쪽부터 옥텟이에요, 여러분. 네, 메테인, 실레인, 암모니아, 트라이플로로포스핀 전부 옥텟이에요. 자, 이렇게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왼쪽에 있는 화합물들은 사실 뭐 이온 결합을 하던가 옥텟을 바라지도 않을 텐데 아깝게 떨어진 애들은 뒤에 가서 당연히 강력하게 전자를 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자를 원하는 화합물을 우리는 나중에 루이스 애시드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루이스 산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알루미늄이나 보론이 전자 부족체의 역할을 하는 건 옥텟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저쪽에 저 천민이나 어떤 뭐 평민과 달리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서출인가요? 서출? 양반도 아니고 어떤가요? 그렇다고 해서 평민도 아닌 그 사이에 낀 애들은 상당히 악착스럽게 뭐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전자를 애타게 원하는 애들이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요. 네, 이쪽 파트에 있는 이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누가 돼요? 맞아요. 얘네들은 전부 옥텟을 만족합니다. 얘들은 다 옥텟입니다. 옥텟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옥텟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밑에 껴있는 애들은요. 이 밑에 이런 애들은 이런 옥텟을 초과한 거죠. 오케이. 이 밑에 있는 이런 화학종들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할 테니 얘들은 우리 이제 extended 옥텟 또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확장됩니다. 확장된 옥텟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2주기 화합물까지는 사실 옥텟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누가 돼버리면 3주기 이상 돼버리면 여러분이 아마 일반화해서 다루었거나 아니면 우리도 아마 조금씩 다룰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D오비탈이나 F오비탈이 관여하기 때문에 8개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18개 또는 18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익스텐디드 옥텟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결합수를 되도록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1, 2, 3, 4, 3, 2, 1 또는 1, 2, 3, 4, 5, 6, 7로 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의 기본적인 결합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탄소를 뽑을까요, 여러분? 탄소 화합물을 뽑아볼까요, 여러분? 탄소 화합물. 자, 탄소 화합물은 이미 우리가 하나 약속을 했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예요? 4가가 돼요. 단일 결합이 4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중 결합 2개, 단일 결합과 3중 결합, 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2개, 어찌 됐건 4줄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탄소를 조금 더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힌트까지 준 식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시할 식은 축소 구조식이라고 해서 condensed structure라고도 해요. condensed structure. 이 구조식은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조식이 돼요. 네. 자, C5H12라고 쓰면 이 화합물이 어떠한 조성이 되어 있는 건 알겠지만 이 화합물이 어떤 구조인가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저걸 풀어 쓰는 거죠. CH3, CH2, CH, CH3, 2. 얘는
쫙 이어진 게 아니라 옆쪽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 탄소로부터 뭔가가 갈라져서 양쪽으로 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 화학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잡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아, 이렇게 가지가 갈라졌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나중에 아마 아이소펜테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CH3, CH2, CH3 쓰기도 어때요? 그대로 쭉 뻗은 사슬이며 노멀 프로페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옆으로 가서 여러분 C5H10Cl2, Cl이 어디 붙었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CH3, CH2, Cl2 여기 있네요. Cl이 여기 두 개 붙었네요. 그리고 CH2, CH3면 요 위치에 나중에 우리는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아마 3,3 다이클로로 3번에 클로린이 두 개 붙었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식보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식만 봐도 충분히 이 화합물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감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유기화합물을 표현하는 걸 더 편해하고 일반적으로 골격 구조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탄소를 아예 누구로 표현해요? 그냥 골격으로 표현해요. 아, 탄소를 여러분 지나가는 선의 끝부분에 있던가 또는 모든 꺾어진 선에 다 누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탄소가 있다. 수소는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식을 우리는 골격 구조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아마 아래 써 있는 여러분 이런 구조식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 화합물의 화학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몇 가지를 먼저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자, 아주 간단하게 요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자, 1번이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이런 식에 해당하는 골격 구조식이 있어요. 직직으로 쭉 나가 있는 식이죠. 아, 그러면 이 화합물은 화학식이 뭐가 될까요? 네, 탄소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몇 개 있어요. 네, 탄소는 5개 있습니다. C에는 5개 있구나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네요. 탄소 그대로 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지역이 전부 다 탄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소는 몇 개 있나요, 여러분? 수소. 네, H에 해당하는 숫자까지 세게 되면 네, 지나가는 부분은 항상 수소가 이렇게 2개씩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끝 부분은 2개가 아니라 3개 붙어 있겠죠. 네, 이러고 나면 5, 2, 10, 그 다음에 더하기 2, 12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C5H12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분자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쓴 요 구조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 이 구조식도 여러분 역시 탄소는 몇 개가 돼요? 똑같죠. 탄소는 이와 같이 5개가 구성이 되죠. 한편 수소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똑같네. 아, 얘네들은 여러분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구조식이 다르지만 분자식은 똑같아요. 이와 같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구조식은 다르고 분자식이 똑같은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성질체. 그리고 얘네들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얘네들이 여러분 다중결합으로 엮여 있는 경우에도 이미 줄은 몇 줄 나가 있다? 4줄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번호를 3번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얘에 해당하는 화학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탄소가 혹시 몇 개 있나요? 여러분 잠깐 제 화면을 끊어놓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C 몇 개? 네, 저도 한번 세볼게요. 네, 주어지네요, 여러분. 몇 개 있죠? 네, 탄소는 13개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잠시 세봤는데. 자, 일단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요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꼭지점마다 전부 누가 있어요? 탄소. 육각형은 사실 벤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합물이죠. 6개.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13개 맞네요, 여러분. 그죠? 얘는 C13이 됩니다. C13. 자, 꼼꼼하게만 잘 세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편 수소는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 수소. 네, 수소는 역시 이것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바로 세볼 테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멈추고서 한번 세보시는 것도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소는 요 끝부분에 하나, 둘, 셋, 반드시 3개 나가야 4줄 나갑니다. 3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왼쪽에만 9개 있어요, 여러분. 육각형을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11, 12, 13. 자, 여러분 여기에는 없어요. 왜? 이미 4줄 다 나갔죠? 13개. 그리고 14, 15, 16, 17.
그리고 써 있는 거 있네요. 18. 네, H 18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H는 총 18개에 해당하는 화학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헤테로 원소에 직접 결합한 수소는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고 써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략되어 있으면 H가 없는 거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산소는 굉장히 편안하게 아마 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O는 여기까지 해놓고 틀리면 안 되겠죠? O2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헤테로 원소인 O 2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13, H18, O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검사해 볼게요, 여러분. 네, 맞네요, 여러분. 이 정도에 대한 저는 불포화도를 가지고 바로 검사해 본 거거든요, 여러분. 벤진의 불포화도가 4하고 5. 불포화도가 5라서 아마도 H는 이와 같이 18개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저와 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초록색의 수소를 다 세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길 바로 이 식이 맞나 틀리나도 유기학을 배우시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른쪽 화합물 이제 더 복잡한 화합물인데요. 굉장히 큰 화합물이네요, 여러분. 이 화합물에서도 여러분 역시 탄소를 한번 세보죠, 여러분. 탄소의 개수를 세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세주시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위에서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현재 여러분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건 20개죠. 그 이외에 여러분 따로 써 있는 것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오케이. 얘는 C는 몇 개 있다? C2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C20. H의 개수는 여러분한테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H의 개수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데 다 H 하나씩 있어요. 하나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하나, 별로 H 어렵지 않겠는데요? 한번 세볼까요, H도? 자, H에 대한 개수도 한번 세보시면요. 자, 이 위쪽에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다섯. 어렵네요, 여러분들.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네. 와, 그리고 일곱. 없네요, 여러분. H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H는 7이 아닐까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H. 네, 헤테로 원소에 H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여러분. 걔까지 하나 더 표시할까요? 그럼 H는 8개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H를 더 발견하신 분은 댓글로서 한번 저한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H의 개수. 저도 막 꼼꼼하게 세봐야 되는데 지금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H는 딱 8개가 돼요. 지금 이런 부분엔 H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네, 여기 다 이미 4줄이 다 나갔죠. 헤테로 원소 빼고. 네, 하기 때문에 H는 8개 해야 될 거고요. 자, 기타 다른 원소도 한번 다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왕 한 김에 네, 여기에는 Br이 몇 개 있죠? 브로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있나요? 산소는 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죠. BR도 2개 있네, 여러분. BR도 저쪽에 하나 더 있네. BR 2개, 산소도 2개, 3개군요. 많이 틀린다, 여러분. 산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헤테로 원소는 저희 소듐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 나트륨이 2개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일반적으로 좀 앞에 쓰는 게 좋아서 제가 한번 살짝 옮겨볼게요, 여러분. 사실 뭐 앞에 쓰나 크게 다르진 않지만 네, 나트륨은 요 앞쪽으로 해서 옮겨볼게요, 여러분. 나트륨도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듐 2개, 소듐 또는 나트륨, 뭐 독일어로 하시건 아니면 영어로 하시건 C20, H8, Br2, O3의 화학식을 갖고 있네요. 네, 혹시 제가 이거 또 하나 놓친 게 있네요, 그죠? 멀큐리도 있네요, 여러분. 사이에 멀큐리도 하나 더 끼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HG 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전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하까지는 균형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두 화합물 중에서 여러분 머리가 아팠을 때 먹을 만한 화합물은 네, 저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꽤 유명한 화합물인데요, 여러분. 네. 물론 나중에는 뭐 파라, 아이소뷰틸, 페닐, 프로파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겠으나 판매되는 약품물은 이부프로펜인데요, 여러분. 이부프로펜은 꽤 유명한 여러분 아이들의 해열 진통제
뭐 어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해열 진통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품 중에 하나예요. 제 가방에도 아마 하나 들어있을걸요, 여러분. 타이레놀이 약간 간에 손상이 좀 있는 편인데 이부프로펜은 간에 손상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요즘은 그래도 해열 진통제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약품 중에 하나가 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오늘은 요 골격구조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해당하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유기화합물에 대한 여러분 기초에 대한 도입이죠, 여러분. 유기화합물들이 유기화학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유기물에 대한 특징, 그리고 저희가 MO를 잠깐 다루었네요, 여러분. 그리고 얘들 갖다가 저희가 일반화학적인 구조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기물에 해당하는 구조식은 좀 더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유기 첫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